김남국 의원과 비교가 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실제로 이재명 대표 최근 강성 지지자들 사이에선 이런 말들이 돌고 있습니다. 바다에서는 헤엄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남국의 늪에 빠졌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해 빠져나올 수 없는. 이재명 당대표께서 제명인의 마을이 이장직을 좀 사퇴했으면 네네네. 좋겠다라고 이런 말씀도 드렸었는데 보면은 제명인의 마을의 주요 공직을 제목이 주요 공직을 해요. 김남국 의원이 힘내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민심과 동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김남국도 사람이고 인간이에요. 네. 본인이 잘못한 부분은 또 반성도 하고 사과도 한다고 했어요. 근데 아픈 사람이에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네. 민주당 국회의원에게 어쨌든 어려움에 처한 거 아닙니까? 예. 힘내라고 응원조차 하면 안 됩니까? 근데 그걸 문제 삼아요? 모든 걸 떠나서 아픈 사람한테 힘내세요라고 응원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자들의 카페, 뭐 제명인의 마을의 주요 공직을에 김남국 의원님 힘내세요 이 글이 있나 보죠. 네. 이현우 의원이 직접 저거를 또 언론 라디오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는데 바로 뒤이어서 정청래 의원이 아니 김남국 의원도 사람이다. 아픈 사람이다.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글쎄 뭐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이 저런 그 글을 쓰고 응원을 하는 모습. 근데 그렇게 따지면 윤관석 의원 뭐 사실 돈봉투 문제와 관련해서 탈당을 했죠. 근데 제명인의 마을에 전혀 그 응원글이 올라오지 않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김남국 의원을 응원하고 윤관석 의원을 응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결국 그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은 그 김남국 의원이 탈당을 했지만 여전히 정신적으로는 민주당 또는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저희 눈에는. 그렇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을 응원하고 윤관석, 이성만 의원은 응원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매사 이런 식으로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이 구분을 하기 시작하면 글쎄요, 그게 국민들한테 어떤 눈으로 비칠까 하는 것들을 뭐 정치를 하는 입장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중립적 관점에서 본다면 아마 저런 것들이 결국 그 이재명 대표 중심 내지는 그 어떤 중도층이나 뭐 이런 데로부터 점점 민주당이 멀어지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민심과는 좀 계속 거리가 생길 거다. 여기 보면 뭐 제명인의 마을에 크게 될 정치인의 실현이다. 좋은 날 올 거예요. 걱정 마세요 의원님 시간이 말해줄 겁니다. 김남국 의원을 향한 뭐 지지 댓글, 응원 댓글들이 있는데 다음 화면을 좀 볼까요? 앞서 얘기했던 정청래 의원의 얘기, 김남국 의원도 사람이고 인간인데 아픈 사람이다, 상처난 사람이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민주당 국회의원에게 힘내라고 응원조차 하면 안 되나? 아니 응원할 수는 있는데 이제 뭐 아까 얘기했던 이게 좀 더 불특정 다수가 봤을 때 이게 감싸기 옹호로 비춰지면 그게 좀 민심과 점점 괴리가 있어지는 게 아니냐가 최병목 의원의 지적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동감합니다. 이제 보통 이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느냐, 그다음에 뭐 강성이라고 하지 말고요. 그냥 뭐 이재명 대표를 뭐 좋아하고 김남국 의원을 좋아하는 그런 당원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 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느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아주 그거는 극히 일부를 지금 발췌해서 보는 건데 문제의 본질은 그겁니다. 김남국 의원이 이런 응원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고 봐요.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어려움에 처했으니까 응원 메시지 할 수 있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김남국 의원이 그냥 응원의 메시지로 들어야지 본인의 행동의 지표나 본인의 행동의 합리화를 위한 하나의 목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라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김남국 의원 자체에 대해서 이 응원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정청래 의원처럼 말하자면 민주당 국회의원에게 힘내라고 응원조차 하는 이런 메시지를 하는 것도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욕하는 게 능사는 아니죠. 그런데 다만 이런 부분들이 강성 지지층들이 계속 뭐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 그 측근들을 응원하고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것들이 부각되는 것들 저는 조금 그게 너무 과대 해석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하나의 그냥 현상이잖아요. 전체 의견이 아니라. 그러니까 국민의 의견과는 틀릴 수 있어요. 국민의 눈높이는 안 맞을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민주당 전체를 붙잡고 있지는 않다. 그런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남국도 사람이고 인간이고 상처난 사람이다. 뭐 이런 표현을 정청래 의원이 했는데
일단 최측근 김남국 의원의 의혹을 계기로 이재명 대표를 향한 비명계의 비판 목소리도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그냥 가라앉는 거죠. 늪에 빠지는 겁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막 집단적으로 공격을 하고 폭력을 하는데 일반 국민들이 내 주권을 거기 맡기겠습니까? 내 생각이 저희 가면 존중받지 못할 텐데 어떻게 거기다가 표를 보탤 수 있겠어요?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당대표를 맡고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당에 좀 무거운 짐이 되고 있는 건 틀림없고 또 검은 먹구름을 불러오고 있기 때문에 대표직을 사임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정말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판단되는 그런 반대 자료가 있지 않는 한 사실은 공천받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저 이상민 의원 얘기요. 당대표니까 뭐 공천권이 있다 없다라고 얘기하보다 입김이 대단한데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이런저런 본인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공천조차 받기 어려울 수 있다 이 말을 했는데 좀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글쎄 저게 이재명 대표가 공천 받기 어렵다는 건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이런 건지는 조금 확실치 않은데요. 아니 근데 이제 이상민 의원이 얘기하기를 제가 그냥 읽어보면 대표직을 사임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정말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판단되는 반대 자료가 있지 않는 한 사실은 공천받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네네네. 그렇다면 점점 더 어휘가 세지는 거죠.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상민 의원은 지금 사실 계속해서 저런 취지의 말을 해왔었죠.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계속 불거졌을 때부터 내년 총선을 이재명 대표로 치르기 어렵다. 이런 취지의 말을 계속 해왔고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 개인의 사법 리스크 또 어마어마하게 컸었는데 그게 또 오늘 사라져버렸어요.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때문에.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도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큰 논란이었는데 그것도 오늘 순간 사라져버렸어요. 김남국 의원의 코인 리스크 때문에. 이게 지금 과연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 또 송영길 전 대표 이런 리스크가 사라졌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내연돼 있고 계속해서 내년 총선까지 이 모든 게 한꺼번에 터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아마도 이제 점점 더 발언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그와 같은 것으로서 지금 이른바 친명계와 비명계의 어떤 갈등이 거의 폭발 지점까지 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최근에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이 불거졌고 그리고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 이른바 조국 사태를 방불케 한다는 당내 판단도 많거든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물론 시의원이긴 합니다만 성희롱 논란까지 터졌고 그런데 이 시점에 이재명 전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가 다음 달에 귀국을 합니다. 귀국 전에 미국 출판 기념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총선에서 제가 뭘 할 것인가 저 혼자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까지 깊게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정치가 길을 찾고 국민이 어딘가 마음들 곳을 갖게 되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거기까지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결심입니다. 기존의 주요 정당들이 과감한 혁신을 하고 알을 깨야만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외부의 충격이 생길지도 모르지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기존 정치가 잘 해주기를 지금으로서는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낙연 전 대표 귀국이 얼마 안 남았네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습니다. 핵심 메시지 이건 것 같아요. 당이 혁신을 하고 알을 깨야만 될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외부 충격이 생길지도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외부 충격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떤 지금 정체성과 그다음에 지지 기반이 또 리더십이 지금 완전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조금 전에 정청래 의원의 참 발언을 보고 경악스러웠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아픈가요, 어디? 아니 지금 투자 많이 해놓고 또 나타나지 않는데 어디가 아픈가요? 그리고 삼선입니다, 정청래 의원은. 그러면 김남국 의원의 행태에 대해 따끔하게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응원한다고 그랬어요? 뭘 응원합니까? 더 열심히 투자하라고요? 상임위 시간에 더 열심히 가상화폐 투자하라고 응원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이제 민주당의 어떤 기반을 흔드는 겁니다. 이 기본적인 국회의원의 임무,
민주당의 도덕성 이런 것들을 다 흔들기 때문에 저런 식의 발언들이 계속 당 지도부에서 나오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 이낙연 전 대표 이야기하듯이 외부 충격이라는 게 민심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지지층들의 압박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이 민주당이 어떤 식이든지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나갈 수 없다는 것들을 저는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이 민주당이 그나마 마지막 남아있었던 게 어느 정도의 도덕성이었는데 예. 도덕 뭐 그렇게 중요하냐? 뭐 김남국 화이팅 이런 문제들이 자꾸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국민들은요 점점 이 정을 뗄 겁니다. 그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계속되면 바로 국민의 민심의 외부 충격이 저는 가해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미국 현지 메시지까지 지금 여러 좋지 않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민주당 얘기 그리고 경기도의 부천시의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민주당 소속 시의원의 논란 얘기까지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